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산부인과 이지훈입니다. 저는 크로닉 펠빅 페인에서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과 불보 바자이나 베릭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입니다. 만성 골반통은 아랫배에 만성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을 말합니다. 여성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일생 동안 한 번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은 만성 골반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서 매우 흔하면서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골반통 인구 중 특별한 병리학적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은 40%에 이르기까지 나타납니다.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 다른 용어로는 펠빅 비너스 컨제스천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오바리안 베인 리플럭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이 펠빅 캐비티 내에 펠빅 베인 인컴피턴시로 인해 오바리안 리플럭스 및 전체 골반 내 혈관의 콘제스천을 일으켜 만성적인 우열, 통증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 환자들은 초음파를 보시면 이렇게 유테러스에 까만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인골지된 혈관이며 도플러를 넣어봤을 때 이렇게 혈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지탈 뷰로 본 유테러스로서 혈류의 역류를 의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향의 블러드 플로우가 만나는 모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복강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늘어난 베인의 모습과 인골지된 베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혈관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혈관의 탄성이나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역류를 막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는 플로우 트랙이 막혔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은 골반 안에 피가 몰리는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데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우면 증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디스유리아나 디스파레유니아를 동반합니다.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 줄여서 PCS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바리안 베인과 펠빅 베인 딜라테이션과 연관이 있는데 심해지는 경우에는 불바나 사이, 버턱 리전에도 베릭스를 만듭니다. 이런 베리코스 베인들이 골반 안쪽에서 블레더와 렉툼을 밀어서 골반과 아랫배 전체에 울리는 듯한 통증을 만들기도 하고 골반 안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다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불편감을 느끼고 요실금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리터블 바울 디지즈를 악화시킵니다. 페인은 흔히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한쪽 또는 양쪽 사이드 배가 다 아플 수 있으며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성관계 전후에 심해지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베인은 menstrual 사이클 변화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고 생리통과는 다른 양상으로 오히려 생리 전후에 심해지는 통증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누워있는 자세에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의 기전을 말씀드리면 골반 안에 들어오는 혈류가 있으면 나가는 혈류가 있어야 서큘레이션이 되는 것인데 밸브 자체의 문제라던가 혈관의 탄성이 떨어졌던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플로우 트랙이 막혔거나 이런 이유들로 나가야 할 혈류가 나가지 못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역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혈류가 골반 안에 모이게 되고 초음파상에서 도플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확장되면 골반 안에 펠빅 베릭스가 털출소한 모양으로 음브리컬 코드처럼 보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으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 혈관들이 초음파로 확인이 됐던 베릭스들입니다. 이런 골반 내에 축적되는 프레셔가 펠빅 콘제스천 신드롬의 통증이 되며 이게 심해지면 혈관은 몸 안에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불바나, 사이, 버턱 그리고 다리까지도 내려갑니다. 원래 골반 오른쪽은 인페리어 베나 카바와 연결이 되어 있고 왼쪽은 레프트 레날 베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인이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막히게 되면
역류가 일어나서 콘디션이 발생하고 이는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왼쪽과 같이 돌아가야 하는 혈관 순환 시스템이 우열로 인해 오른쪽 그림처럼 변하게 되며 이게 더 아래로 퍼져나간 모습이 다음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매우 심해졌을 때의 사진인데 불바 베릭스와 그 베릭스가 다리로 내려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매우 심해졌을 때의 경우라 보기가 흔하지는 않은데 이런 모습들의 초기 증상으로 무릎 뒤나 다리에 나타나는 스파이더 사인이 있습니다. 거미줄 모양으로 모세혈관들이 우열에 견디다가 터져서 미세 출혈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점점 주변 부위로 확대되며 만성 염증성 통증 상태로 발전이 됩니다.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은 남자에게서 일어나는 베리코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너스 아웃플로우가 막히면서 일어날 수 있고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 이름도 바뀌고 임산 양상도 조금씩 바뀌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비너스 아웃플로우가 막히면서 일어나거나 파이브로이드나 엔도메트리오시스, 스카 등이 일으키는 컴프레션 때문이거나 베인의 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베인의 탄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호르몬 밀리가 바뀌면서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잠깐 로컬 호르모널 윌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트로겐은 혈관에 작용할 때 바소다일레이터로 작용하며 혈관의 엔도데리움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등의 분비를 유도하며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자체는 스무스 머슬의 릴렉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컨스트릭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컨주게이티드 에스트로겐이 주입된 혈관에 MPA가 작용하면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확장 반응을 50% 줄였음을 보여줍니다.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프로게스테론보다도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펠빅 컨디션 신드롬과 밀접할 수밖에 없고 에스트로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임신 기간 동안 더욱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문제로 펠빅 컨디션 신드롬은 왼쪽에서 더 나타나기 쉽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해지면 양쪽에서 다 나타나지만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보실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방법입니다.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을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 CT, MRI, 베노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드 스탠다드는 울트라사운드입니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PCS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 파라유테라인 베인이 3mm 이상이거나 오바리안 베인이 5에서 6mm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밸류는 71에서 83%를 보이고 발사반 매니어 후에 칼라 도플러를 보았을 때 역류 혈관들의 확인과 발사반 매니어 후에 베인이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테러스의 마이오메트리알 안에도 늘어난 혈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노 사진인데 초음파로 봤을 때 늘어난 혈관의 모습과 도플러 시 역류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플로우의 혈류가 섞여서 노란색으로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으로 PCS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골드 스탠다드는 초음파입니다. 아드넥사에서 늘어난 혈관이 5mm 이상이거나 유테러스 주변에서 늘어난 혈관이 3mm 이상이거나 블러드 플로우의 리플럭스가 확인되거나 혈류 속도가 3 이하로 정체가 확인되거나 하면 PCS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진단 방법들로 CT, MRI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베노그래피가 있는데 페모랄이나 주글러 베인으로 다이를 넣어서 엑스레이로 전체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벤션 시술 전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CT인데 레프트 레날 베인부터 베슬 인골지먼트가 보이면서 쭉 영상을 따라 오바리안 베인을 타고 내려가 보면 레프트 아드넥사를 지나 유테러스 쉐입을 따라 늘어난 베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RI 상에서도 레프트 레날 베인을 따라 딜라테이션 된 오바리안 베인이 인핸스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에게도 제일 설명하기가 좋은 3D 안지오그래피입니다. 컬러 CT라고 보시면 되는데 3D 컬러 영상으로 늘어난 오바리안 베인을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일 때 3D 영상은 골반의 유테러스나 늘어난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정체가 생기고 우열이 생기면 유테러스를 감싸고 있는 인고지된 배수들이 유테러스 모양을 따라 보이고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 혈관도 혈류의 정체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펠빅 컨제션 신드롬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증상 초기에는 엔세이드나 에스트로겐이 혈관 확장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MPA, 그리고 주사로 맞는 고세렐린 등이 있고 하지 정맥류 등에서 이미 쓰고 있는 혈류 개선제나 혈관 수축제들이 있습니다. 인터벤션으로 엠볼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하고 복강염이나 오픈 서저리로 오바리안 베인 클리핑을 하기도 합니다. 옵티말 세라피는 개개인의 증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바 베릭스가 없는 PCS라는 건 증상 초기라든지 증상이 경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세일렌이나 MPA는 증상 호전 치료로 많이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임플라논도 호르몬의 불규칙한 플럭추에이션을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볼라이제이션이나 스클레로세라피도 최근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리안 베인 클리핑은 90%의 환자에게서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파라유테라인 전체가 인골지가 심한 경우에는 히스테렉토미 PSO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트리트먼트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경우에는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주목받고 있는 증상 조절 약제로 디하이드로 에르고타민이 있습니다. 원래는 편두통 조절제로 많이 쓰이던 약인데 혈관 수축을 하는 기전이 있어 엠볼라이제이션 시 사용하면 비너스 컨제스천이 호전되면서 페인이 사라지는 효과가 보였습니다. 증상 호전제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 또 플라보노이드인데요. 하지 정맥류나 치질 등 혈관통이 인볼브된 탁과에선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같은 원리인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에서도 사용 시 펠빅 서큘레이션을 호전시키고 크로닉 펠빅 페인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논문도 플라보노이드 사용이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으로 인한 크로닉 펠빅 페인을 호전시킴을 보여줍니다. 불브 바자이나 바리코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브 바자이나 바리코시티는 약 4%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임신으로 보여지고 대부분은 포스트파tum 6주 안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으로 봅니다. 패소제네시스는 펠빅 컨제션 신드롬과 마찬가지로 비너스 obstruction이나 밸브의 인컴피턴시로 봅니다. 골반 안의 프레셔가 높아지는데 피메일 엑스터널 제니탈리아에는 밸브가 없는 도살 슈퍼피시얼 클리토리알, 불브 베스티블라, 프로푼두스 클리토리알, 포스테리알 라비얼 베인 등이 있어서 더욱 컨제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불바 바리코시티의 약 절반은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지 정맥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바 바리코시티는 임신한 여성에서 생기기가 쉬운데 골반 내 혈류가 증가하고 비너스 리턴이 잘 되지 않고 임신한 자궁이라는 무거운 매스 이펙트로 메카니컬 컴프레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 시에 어마어마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론 미산부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바 베릭스는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심해지면 외음부 불편감, 부어오른 느낌,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성관계 전후에 심해지는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불바를 촉진해보면 박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노를 이용해서 보면 블러드 플로우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펠빅 컨제션 신드롬과 마찬가지로 생리 전후에 심해지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는 비너스 말포메이션, 헤마토마, 허니아, 소프트 티슈 네오플라즘, 헤망지오마, AV 말포메이션, 바솔린 시스트, 스롬보 플레바이티스 등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로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 스클레로세라피나 라이게이션, 어블레이션 등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초기 치료는 펠빅 컨디션 신드롬과 마찬가지로 엔세이드와 베소토닉스 복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